일단 HTML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ndex.html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처음 문서를 만들면 당연하게 아무런 코드가 작성되어져 있지 않고 빈 화면이 되는 거니까 이 빈 화면에 우선 HTML의 기본 구조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5의 독타입으로 사용을 해주고요. 헤드, 메타, 캐릭터셋은 UTF-8 그리고 웹페이지 제목은 easy landing 풀스크린 랜딩 페이지 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태그를 추가하고 이 바디 태그 내부에 사용자들에게 보여질 내용을 작성을 하면 되는 건데요. 우선 저희가 만들 최종 결과물은 지금 영상의 오른쪽에 보시는 이 화면입니다. 그러면 이 화면을 사용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HTML 태그들부터 먼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div 태그를 하나 만들 거고요. id 속성을 사용해서 main이라는 값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div 태그는 배경 이미지를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겁니다. main이라는 div 태그 내부에 id 값이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div 태그를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 이 div 태그는 지금 사용자들에게 보여지는 이 텍스트와 버튼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ontents.라는 id를 가지고 있는 div 태그 내부에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이런 텍스트와 버튼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되는 건데요. 우선 제가 이런 기본적인 텍스트 같은 경우는 영상을 설명하는 쪽에다가 적어 놓을 테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텍스트를 먼저 코드로 작성을 해볼 건데요. HTML 태그들 중에서 어떠한 태그들을 이용해서 이 첫 번째 텍스트를 표현할까를 먼저 결정을 해야겠죠. 보통 이런 풀스크린 랜딩 페이지에서 주제가 되는 텍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HTML 태그들 중에서도 HN 태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H1 태그를 이용해서 많이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H1 태그를 이용해서 해당 텍스트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기준이 되는 태그들은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그냥 H1 태그가 제일 적합하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H1 태그를 사용한 거지, 그냥 P 태그를 사용하셔도 뭐 크게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그 다음에 오는 텍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P 태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줄 거고요. 버튼은 우리가 버튼 같은 경우는 버튼 태그라는 게 있는데 그런 태그를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도 많지만 어차피 이런 랜딩 페이지는 이런 버튼을 클릭하면 페이지가 이동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HTML 문서에서 페이지 이동을 처리하는 태그는 A 태그입니다. 그래서 저는 A 태그를 이용해서 저 버튼 모양을 만들도록 할 거예요. 물론 이것도 제 기준일 뿐이지 그냥 버튼 태그로 만드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게스탈트라는 텍스트도 입력을 해주게 되면 저희가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HTML 태그들은 전부 다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HTML 태그는 굉장히 짧죠? 아마 HTML 만드는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고작 이런 태그들로 이런 최종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최종 결과물의 웹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이미 많이 존재하는 웹페이지들의 HTML 태그 구조들을 보면 그렇게 태그들의 구조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한 건 CSS 속성들입니다. 우리도 HTML 태그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젠 CSS 속성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이런 최종 결과물처럼 보이도록 코드를 작성하게 될 텐데 그 CSS 속성들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젠 CSS 속성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까요? CSS를 작성하려면 CSS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저는 스타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CSS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href 속성으로 내가 연결하고 싶은 style.css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rel 속성으로 이게 스타일 시트야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값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내가 방금 만든 style.css 파일과 내가 작성하고 있는 HTML 문서가 서로 연결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CSS 속성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CSS 속성을 작성하기 전에 우선 여기까지 작성한 코드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은 브라켓 에디터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냥 이렇게 실시간 에디터 보기 기능을 사용해서 열어주시면 되고요. 만약 다른 걸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내가 지금 작성한 HTML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웹브라우저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작성한 코드를 확인을 해보면 굉장히 아무것도 없네요. 그쵸? 이제 여기에 CSS 속성을 하나씩 추가하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CSS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CSS 코드를 작성할 때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웹 브라우저들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CSS 속성들이 있어요. 그러한 속성들이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들다 보면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속성들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다 초기화를 할 겁니다. 우선 HTML 태그와 바디 태그에 마진과 패딩이라는 값을 전부 다 초기화를 해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웹페이지를 만들면서 사용한 태그들이 div 태그, h1 태그, p 태그, a 태그가 있는데 h1 태그와 p 태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위아래에 마진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속성들도 이렇게 0으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전부 다 초기화를 해줬으면 이제 최종 출력 결과물에 해당하는 이런 CSS 속성들을 작성하면 되는 건데 일단 가장 먼저 웹브라우저 전체에 보여질 수 있는 이 배경 이미지부터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HTML 구조를 작성할 때 메인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div 태그에 배경 이미지를 출력하겠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메인이라는 id 값을 선택자로 지정한 다음에 이 선택자 내부의 CSS 속성을 하나씩 추가를 할 겁니다. 우선 배경 이미지를 추가를 해야겠죠. 배경 이미지는 백그라운드 속성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url이라는 함수로 내가 넣고 싶은 배경 이미지 주소를 여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경 이미지로 활용할 이미지는 어디서 구할 거냐면 pixabay.com이라고 치시면 굉장히 유명한 사진 사이트가 나와요. 이 사이트에서 무늬 그리고 한 칸 띄고 그레이 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할 때 기준으로 이 네 번째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이 영상을 어느 시점에 보시느냐에 따라서 이 이미지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영상을 소개하는 부분에다가 이 이미지 경로를 항상 업데이트를 해 놓을 테니까 그 경로를 그냥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면 돼요. 우선 저처럼 픽사베이에서 검색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프리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고 1920 사이즈를 선택한 다음에 뷰 버튼을 눌러줍니다. 로봇이 아닌 걸 검증을 하고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 해당 이미지가 이렇게 새 창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이 주소창에 보여지는 이 값을 복사를 해서 이미지의 경로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url이라는 함수 내부에 우리가 방금 복사한 이미지의 경로를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얘가 반복되지 않도록 no repeat라는 값도 지정을 해줍니다.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cover라는 값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항상 중앙에 될 수 있도록 가로축의 중앙, 세로축의 중앙의 의미로 센터라는 값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코드를 작성하면 배경 이미지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화면 전체가 아니라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출력이 되는 이유는 메인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div 태그 높이가 아직 이것밖에 인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최종 결과물처럼 웹브라우저의 전체 크기의 넓이와 높이를 가지게 하려면 위드스와 헤이트 속성을 강제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드스 속성을 사용해서 100VW라고 값을 지정을 하고요. 헤이트 속성을 사용해서 100VH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메인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div 태그의 넓이는 항상 웹브라우저에 꽉 차는 크기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성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보이던 배경 이미지가 해당 속성이 추가가 되면 웹브라우저 전체 크기에 맞게끔 설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셨으면 배경 이미지 출력은 끝난 거고요. 이젠 텍스트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텍스트 색깔이 흰색이네요. 이 흰색부터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컨텐츠스라는 아이디를 선택자로 활용을 해서 컬러를 화이트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텍스트의 색깔이 이렇게 흰 색깔로 변하게 돼요. 하지만 A 태그로 작성된 텍스트의 색깔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A 태그 자체가 웹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색상 값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웹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스타일 시트를 초기화해 준다고 CSS 속성을 적긴 했지만 A 태그와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초기화를 해줄 거냐면 A 태그를 우선 컬러 값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 라는 의미의 inner릿이라는 값을 줄 거고요. 여기 보시면 텍스트 밑에 밑줄이 있죠? 저 밑줄도 필요가 없으니까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을 사용해서 none이라는 값을 지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밑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면 A 태그도 컨텐츠스라는 아이디에 적용이 되어져 있는 컬러 값을 그대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작성할 CSS 속성은 텍스트를 중앙에 오게 할 겁니다. 중앙에 오게 할 때 사용하는 속성은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값을 센터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얘는 가로 방향을 기준으로 항상 중앙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할 건 이번에는 가로 방향에서 중앙으로 정렬을 했으니까 세로 방향에서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정렬을 해야겠죠. 이렇게 정렬을 하는 방법은 사실 HTML이라는 문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항상 난제예요, 난제. 방법도 굉장히 많은 방법이 존재를 하는데 저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이 텍스트를 세로 방향 중앙에 위치를 시킬 거냐면 포지션 속성을 사용할 겁니다.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하고 편해요. 보여드릴게요. 우선 포지션이라는 속성을 absolute라는 값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width 값은 100%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요소가 absolute라는 값에 의해서 절대적인 좌표에 의해서 배치가 될 수 있게 되면서 넓이도 100%라는 걸 가지게 되는 거예요. 100%가 없으면 포지션 앱솔루트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요소의 크기만 가지기 때문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라는 속성을 사용해 봤자 가로 방향 전체에서 중앙에 오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width 100%라는 속성을 사용해 준 겁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 탑이라는 좌표 속성을 사용해서 50%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마치 50%라는 값 때문에 이렇게만 사용해도 여기에 보이는 텍스트가
세로 방향에서 중앙에 위치를 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포지션 앱솔루트를 제대로 공부하시면 결국에는 이 탑 50%의 시작점이 그 50%, 즉 중앙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 이 요소 자체가 중앙에 온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소 자체를 중앙에 오게 하기 위해서 transform이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translate y 마이너스 50%라고 이렇게 속성값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contents.s라는 div 태그의 높이에 맞게끔 계산이 되기 때문에 세로 방향에서 중앙으로 이렇게 위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텍스트도 화면 중앙에 오게 했으니까 이제는 이 텍스트들의 글꼴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글꼴들은 구글 웹 폰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제가 미리 구글 폰트 사이트를 띄워놨어요. 우리가 사용할 폰트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구글 폰트 사이트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퀘스트리얼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폰트가 하나 나오죠. 여기 보이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담아줍니다. 그 다음으로 사용할 폰트는 댄싱 스크립트라는 폰트인데, 댄싱이라고만 검색을 해도 이렇게 바로 나오네요. 이 폰트를 아까 마찬가지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담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창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사용할 폰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이시는 링크 태그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HTML 문서에 삽입을 해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건, 우리가 사용할 구글 웹 폰트에 해당하는 링크 태그는 우리가 연결한 CSS 파일보다 위쪽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올바르게 해당 폰트를 style.css 파일에서 참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폰트 패밀리 속성을 적용해주면 글꼴이 적용이 되게 될 텐데요. 우선 우리 사이트의 기본적인 글꼴은 퀘스트리얼입니다. 이 폰트를 어차피 상속이 되는 속성이니까 가장 부모 태그인 main이라는 id 값에다가 폰트 패밀리를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글자가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 게 댄싱 스크립트라는 폰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이 폰트를 한번 댄싱 스크립트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div 태그 밑에 있는 h1 태그에 css 속성을 추가하는 거니까 선택자는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보여줬던 폰트 패밀리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글꼴이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이 p 태그의 글꼴도 퀘스트리얼이라는 폰트로 적용이 되어졌겠죠. 글꼴 크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를 70픽셀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폰트 사이즈 70픽셀. 그리고 이 밑에 있는 p 태그는 폰트 사이즈를 23픽셀로 지정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폰트 크기를 지정하면 웹브라우저의 크기가 작을 때는 좀 꽉 차 보이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미디어 쿼리를 하나 작성을 할 건데요. 미디어 맥스 위드스 769 픽셀이라고 적고, 이 미디어 쿼리 내부에 CSS 속성을 작성을 하게 되면 웹브라우저의 넓이가 769 픽셀보다 작아지면 여기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브라우저의 크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CSS 속성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이 CSS 속성을 그대로 복사하고요.
폰트 패밀리는 다시 지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고, 화면의 넓이가 769 픽셀보다 더 작다라고 한다면 폰트 크기를 50픽셀로 줄이고요. 이 밑에 있는 p 태그의 크기도 20픽셀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첫 번째 텍스트와 두 번째 텍스트 간격을 한번 띄워볼게요. h1 태그의 마진 바텀으로 16픽셀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텍스트를 기준으로 16픽셀 떨어진 간격에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p 태그도 마찬가지로 마진 바텀 16픽셀을 줘서 a 태그와 간격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a 태그를 이용해서 버튼처럼 만들어 볼 건데요. 선택자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우선 a 태그를 인라인 블럭 성격으로 지정을 합니다. 보더를 줄 건데요. 이 픽셀의 핀 색깔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직사각형의 테두리가 생겼죠. 패딩 값을 지정을 합니다. 위, 아래는 10픽셀, 왼쪽, 오른쪽은 20픽셀만큼의 크기를 줄게요. 점점 버튼 모양을 갖춰가고 있네요. 이젠 보더 라디우스 속성을 사용해서 테두리를 둥글게 만들 겁니다. 얼만큼 둥글게 만들 거냐면 20픽셀이라는 값을 줘서 20픽셀만큼 둥글게 깎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의 크기를 조정을 좀 해볼 건데 폰트 사이즈 속성을 사용해서 17픽셀의 크기로 조정을 하고요. 폰트 웨이트 속성을 사용해서 굵게 표시가 되도록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러한 버튼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이 A 태그에 있는 텍스트도 브라우저의 크기가 좀 작을 때는 조금만 줄여보도록 합시다. A 태그를 선택자로 지정하고 화면의 웹브라우저의 크기가 769픽셀보다 작아지면 원래는 너가 17픽셀이지만 더 작아졌을 때는 14픽셀의 크기를 가져라 라고 이렇게 값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최종 결과물처럼 코드가 전부 다 작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작성한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제가 아까 영상 처음 부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최종 결과물과 완전히 일치하는 화면이 보이게 되실 겁니다. 웹브라우저의 크기가 얼만큼 변경이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텍스트는 항상 중앙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웹브라우저의 크기가 769픽셀보다 작아지면 전체적인 폰트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작아집니다. 769픽셀보다 커지면 다시 폰트 크기가 커지고요. 이렇게 우리는 웹브라우저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풀스크린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보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수업을 끝내면 뭔가 좀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트랜지션 얼 0.5s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컨텐츠스 A 태그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백그라운드의 색깔을 그레이로 바꿔볼게요. 마우스로 올리면 이렇게 배경 색깔에 회색깔이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되어서 스르륵 하고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눈에 잘 안 들어오신다고요? 빨간 색깔로 변경을 해보고 지정을 해보면 좀 더 확실하게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렇게 트랜지션과 호버 선택자를 이용하면 간단한 배경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